자, 지금부터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 세종입시연구소라고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파트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그래도 이 국어 단일 종목, 단일 과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규모로 보시면 분원이 5개고 전체 규모는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트를 따로 둘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제가 처음 입시를 시작하게 된 거는 09년이고 그때 서강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또 이제 공교육 파트에서 또 일을 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자녀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에 이제 곧 진학을 하실 거고 아마 특목고를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특목고 원서를 내기 직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입시 부분에 대한 입시에서 어떤 학교를 택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간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 유형에 따라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자고 설명에는 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시 20분에 끝내겠습니다. 정확하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미 한번 앞선 자녀분을 치러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현재 각 대입 전형들 현황이에요. 학교 수준별 현황인데요. 198개 대학은 대교육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4년제 대학 모두 전체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15개 대학은 우리가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건동홍, 2대 숙대, 이 15개 대학 얘기합니다. 문과 제일 상위권 대학 15개죠. 자, 이 대학 기준으로 별도 전형 통계를 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전혀 성향이 다르게 나와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건 내신 수치만을 가지고 선발한 전형이고, 종합전형은 자기소개 수치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다 같이 평가한 전형입니다. 특징은 내신이 기계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이 대학별고사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 논술 전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일부 특기 전형에 속해 있지만 아주 소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 그대로 실기 전형입니다. 예체능 전형이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정시 구분되어 있는데 확연히 다르죠, 구성이. 전체 대학 기준으로 하면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15개 대학 기준으로 하면 종합 전형이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교별 학력 격차 때문입니다. 고교별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로 많이 나냐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전교 1등, 아니면 문과에서 1, 2등, 마음대로 2명을 줄 수 있는데, 그 2명을 주는데 약 전체 학교의 한 30% 정도는 세계 2등급이라는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 정도로 학력 격차가 많이 나요. 1등이. 거의 다 1등급 맞는 그런 아이들이.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학교에서는 뽑을 수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이 상위권 학교에서는 그런 고교별 학력 격차, 그리고 고교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게 나는 부분이 사실 비교과예요. 왜냐면 학교가 어느 정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비교과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전문대 진학률이에요. 전문대 진학률. 전문대 진학률이 10%가 넘어가는 학교에서는 학종이 잘 준비가 안 돼요. 비교과가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특히나 이인근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제대로 채워질 만한 학교는 중계국어가 단대국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전문대 진학률이 10%가 넘어가요. 10% 넘어가면 1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은 괜찮아요.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최상위권 학생은 상부터 해서 모든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전체 학교 다 합쳐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에서 6손가락이에요. 누구냐면은 직윤 받는 애랑 고대 학종 추천 받는 애, 그렇게 해서 6 걔들까지입니다. 그거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양이 줄어요. 전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등록과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하여간 학종 부분에서 잘 준비가 사실 일반계열 고등학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학종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학교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종류의 대입 전형을 치러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도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몸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특목고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목고가 아주 항상 다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자, 하여간 그런 형태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정원은 약 35만 명 정도. 근데 재수생 입학이 7만 명이에요. 재학생 수가 약 48만 명이고요. 이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현재 입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재수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크고 문제는 또 이 재수생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면 입시를 치를 때 방향성이 사실 보이게 됩니다. 뒤에 서서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학교별 정시 인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그 레벨 학교들이 지금 보여주는 정시 비율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시 수시 비율이 7대3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 학교들은 어때요? 40% 넘게 지금 정시를 갖고 있죠. 사실 왜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냐면 딱 이 학교들부터 입학하는 애들의 학생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빈약해져요. 굉장히 빈약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여기서도 종합전형으로 뽑았을 때 다 엉망진창 뽑는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뒤로 내려가면은 교과전형과 학종을 뽑는 사이가 구분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용 없는 상태에서 자수 정도 보고 뽑는 상황이 됩니다. 내신에다가. 자수서라도 괜찮다, 자수서라도 좋은 평가 자료라고 생각하고 뽑으려면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학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약 77에서 78개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이런 상위권 학교 외에도 학종을 운영하는 학교는 많이 있지만 교과 전형이 거의 동수에서 더 많거나 이런 식이에요. 학종을 같이 운영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학종으로 더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애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 구성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뽑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들만 해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고려가 있다 보니 정시 인원이 이 정도 인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속 압력은 논술을 조금씩은 줄이라는 거예요. 늘어나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논술을 못 늘려요. 급격하게 줄지도 않지만 늘어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시는 계속 없애게 만드는데 그 없애는 인원만큼 다 학종으로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종이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쪽 학교 같은 경우는요. 즉 여기서부터는 생각보다 입학풀은 안 좋아진다. 학생들 그 소위 말하는 준비풀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풀이 안 좋아지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동시에 또 어떤 지점이기도 하냐면 아이들이 최소한 이 정도 학교는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선이에요. 건동선에서 국승세단선. 딱 거기가 어떤 전형이든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전형을 그 위에 학교도 있고 아래 학교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 지점이 경쟁률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특히나 학종 같은 것들이 높게 나와요. 애들이 그 최소한 이 정도 학교는 가고 싶다라는 선하고 위에 학교는 무서워서 못 쓰겠고 그래도 이 정도 학교 선까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이 딱 만나는 데가 건동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쟁률이 거기가 많이 나와요. 항상 거기가 터져요. 그리고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 특히나 건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좀 중요한 기점인데 최저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애들은 수능을 무서워해요.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9월 모의고사 보고서 대략 그냥 응시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겁나서 딱 피하니까 경쟁률이 튀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경쟁률이 튀는 쪽은 위험하다는 거죠. 어설프게 응시하는 게.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실제 그런 식의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없다가 생기니까, 있다가 없어지니까 바로 17.5%가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경향을 보게 되면은 사실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능을 회피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현재 입시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자, 그러면 현재 이 논술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특성이 어떠냐면 약 논술 전체 인원의 합격자의 75%는 이과 같은 경우는 1에서 2등급에서 요 3등급 안쪽에 다 들어옵니다. 예,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논술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은
이 수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가 대단히 전형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내신하고 수능 사이가 엄청나게 갭이 벌어지는 애들은 노출 수능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신을 어느 정도 이상 버텨내는 애들은 좀 더 좋은 학교를 노리기 위해서는 종합전형 준비하는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인서울을 위해서 마지노선은 교과전형으로 했을 때는 3등급 안쪽이고 종합전형으로도 3.5등급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중간 내외 정도여야 인서울 교과전형이 가능하고 3등급, 3.5등급 내외 정도여야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3.5등급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고 특히나 특목고 같은 경우도 학생이 약 2에서 3등급, 그 3등급 초반선 안쪽까지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특목고도 괜찮아요. 학생부 내용도 어느 정도 더 잘 차고. 근데 그 선이 아닌 학생들은 오히려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어느 쪽을 생각해봐도 그쪽은 안 좋다는 겁니다. 예. 또 더욱이 그 3.5등급 정도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약 일반전 그 특목고에서 약 3.5등급, 3에서 3.5등급 그 사이에 들어간 학생들 꽤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일반고 가면은 약 2에서 2등급 초반선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현대고부터 해서 이런 학교들도 약 3.5등급 정도 선이면은 건드리 위험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수준에서 일반고에서 2등급 초반대를 맞으면 평균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학종에서 건동이 쉬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특목고 학생들한테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한 쪽은 특목고 가지고 2.5등급 안쪽에 들어온 애들이에요. 사실 3.5등급에 2.5에서 3.5등급 사이에 들어갈 만한 딱 그 정도 애매한 학생들은 특목고 가는 게 상대적으로 학생부는 조금 더 그러니까 비교과 부분은 좀 잘 쓰여질지 몰라도 실제로 가능한 내신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학종도 철저하게 내신 전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최저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최저선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구성은 유효한 구성이 아니에요. 최저선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게 구성이 조금 틀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의 분포도는 여기까지 가죠. 이게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거든요. 실제 분포도는 대략 이런 데까지 4등급 때까지 퍼져 있지만 실제 유효한 합격선은 어떻죠? 평균선에서 위아래로 0.5등급씩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신의 유효선은. 자, 그러니까 결국 종합전형도 내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특목고라는 이 특목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래도 특목자사 가가지고 상위 약 25%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입시가 쉽게 풀리지만 딱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입시가 얘들도 쉽지 않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일반고가 더 쉽고 편한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고 택하실 필요가 있고, 일반고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일반고가 지금 이 종합전형 대응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웬만하면 일반고 가서 요령 있게 학생들을 채웠을 때 차라리 결과는 더 좋아요. 예.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술 수능 같은 경우 학생들이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자기가 논술 수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갔는데 내신은 이제 중학교 때 내신하고 다르죠.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니까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학기 정도? 예, 그때 초창기에는 머리가 좀 좋은 아이들. 예, 공부를 좀 머리로 하는 스타일들은 분명히 내신하고 수능 사이에 차이가 나거든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수능이 더 잘 나와요. 근데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논술 수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수능 임박해가지고 보는 6월 모의고사도 6월 모평이요. 3학년 6월 모평. 3학년 때 6월 모평 보면은 학생들이 대학 그 정도 수능 수준에서 정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결과 나오는 거 보면 66%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수능이 머리로 봤던 그 내 수능이 절대 자기 수능이 아니에요.
진짜 한 두 등급 정도씩 차이 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아니면 아니에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예. 더욱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전형으로 약 3.5등급 선까지는 일단 인서울은 되는데 수능은 안 그렇습니다. 예. 수능은 약 2.5등급에서 확실하게 3등급 안쪽이어야 인서울이 돼요. 예. 어차피 수능 우리 그 학생들 대략 우리가 한서삼이라고 부르는 학교선에서 여대선 있잖아요. 하위권 여대선. 그 정도가 수능 끊기는 선이 약 80한 6%? 상위? 그 정도에서 끊겨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되게 우습게 봤던 학교들도 실제 수능 끊기는 거 보면 굉장히 높은 선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학교보다는 보통 정시는 내려가는데 더욱이 지금 1학년 때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는 예,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학교보다도 웬만하면 오히려 학생부 전형이 특히나 일반고 학생들은 항상 결과가 좋아요. 예,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설프게 잘못 생각해서 선택하는 바로 그 논술수능 그 라인이 정확히 재수행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확히 재수행이 입시를 딱 치르는 그 방식입니다. 얘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눈물 젖은 이제 밥을 먹고 열심히 치르고 나면은 글도 잘 써요. 근데 사실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논술이 철저하게 수능 밀착형 시험이라서 그런 거예요. 걔들이 수능을 잘 봐요.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죠. 아까 지금 통계 보여드렸던 것처럼 3등급 안쪽, 약 2등급 정도 선에서 68% 정도가, 합격자 68%가 1, 2등급이고, 수능 1, 2등급이고, 약 80% 넘는 인원이 3등급 안쪽인 애들입니다. 걔들이 다 가져가요. 수학도 그렇고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도 국어 내신이 바로 그 정도 선 나오는 애들이 논술의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고요. 합격자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생들이 그 영역에서도 똑같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대 통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시에서 합격자 내에서 재수생 대 재학생 대 재수생 비율이 약 45% 대 55% 정도 됩니다. 재수생이 더 합격자가 많아요. 논술 전형에서는 55 대 45예요. 재학생이 조금 더 많지만 재수생도 거의 절반 차지하고 종합 전형으로 가면은 95 대 5%예요. 예, 재수생 거의 못 붙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시 형태는 치러져 있기 때문에 정시 지금 줄어드는 사인은 정확하게 재수하지 말라는 거죠. 재수하지 말고 현역으로 대학 가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 웬만하면 사실은 학생이 정말로 그런 심각한 격차를 뚜렷하게 보이는 학생이 아니라면 웬만한 학생은 예, 종합전형 치르는 게 원래 현재 재학생들한테 맞는 방식입니다. 재수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기만요. 예,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전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이 특목을 가도 괜찮은 이유는 계산하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가 뻥크 틀려도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뻥크는? 그러니까 쭉 과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국어과 과목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한 해 그래도 2등급 정도 유지하다가 한 해 탁 펑크 나가지고 3이나 4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회복되면 똑같습니다. 평가하는 사람 느낌에서. 왜냐면 얘는 평소에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어도 바로 회복됐다. 큰 문제 없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교과 전형은 계산한 전형이니까 한 번 펑크 나면 평소에 쭉 유지하는 애들한테 무조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특징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특성에다가 그렇게 해서 결정된 데다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선은 정확하게 선으로 그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빡세요. 예. 위아래로 약 0.5등급에서 심하게는 1등급까지도 이 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교과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위의 학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종합전형에서 대체로 이 평균선에서 위로 약 0.5등급 정도 학교까지는 그냥 비교과 정도로 해가지고 바꿉니다. 근데 그 정도 선이 딱 어느 정도 선이냐면 바로 한 등급 위의 학교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건동선에 딱 걸쳐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중경일선까지는 보통은 비교과를 어느 정도 잘 갖췄으면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전에 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특목자사 쪽은 조금 더 학생보다 더 잘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고는 사실 웬만하면 최상위권에 관리된 학생 아니면은 잘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반고 가면 특목 그러면은 아예 학생부 제대로 된 관리는
전혀 없는 거다라고 봐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상에 대한 신화를 버리셔야 돼요. 예. 수상은 학교에서도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두 해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학교를 돌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 입학사정관 한 번 하면 저같이 나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계속 학교도 돌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에서 상을 몰아서 받는 애는 그냥 관리받는 애예요. 최상위권이라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애들은 어차피 상을 못 받습니다. 어느 학교든. 그것도 유의미한 상은 어차피 못 받아요. 유의미한 상이라고 해봐야 어떤 게 있죠? 교과국상 내신상이에요. 의미 영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신 보고 평가니까 학생은. 겹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경시대회상이 있습니다. 경시대회상은 20%까지 줄 수 있는데 한두 명이에요. 실제 유의미한 사람은. 최상위권 아닌 애는 다 가상이고 그 의미 없는 상인 걸 평가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20% 안에 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5명이 1명인데. 시험 보는 애 중에. 그 다음으로 탐구대회 형상이 있어요. 이것도 몇 명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관리되는 애들이 받는 상이에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런 특무기나 이런 쪽에서도 진짜 관리되는 애들이 받는 상이에요. 다. 의미 있는 상은. 그 외 나머지 표창형태상은 그냥 얘가 열심히 살았구나 정도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합전형에서. 대부분 학생들, 멀쩡하게 괜찮은 학교 합격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시를 치러요. 근데 다들 자꾸 표본으로 나오는 학생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자꾸만 이 학생이 표준이다, 이 학생이 우리의 합격자 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자꾸 보여주는 표본 학생이 자꾸 상이 많은 학생을 자꾸 보여주죠.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는 학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되게 좋은 학생. 자꾸 그러니까 착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상이 없는 상태에서 붙습니다. 아주 상위권 학교도.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런 애들은 학교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이 많은 상태에서 입시 치르는 애들은 중경 딱 서성한에서 끝나요. 네, 딱 서성한 선에서 그냥 끝나요. 그 밑으로 딱 중경예시만 내려가도 합격생들 보면은 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서성한이 그럼 상만 내면 분야 그것도 아니고. 네. 자, 그렇게 보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종합전형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 거냐.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과 성적. 당연히 학교 수준이 결정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은 세특입니다. 네, 세부능력 특기사항. 각 과목의 가장 밑에 있는 서술이에요. 그나마 지금 학교에서 길게 쓰고 유효하게 읽을 만한 거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부를 사실은 계속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드려야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학생부가 항목도 많고 쓸 수 있는 양이 많지만 학생부에다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침을 보시면 이거 쓰지 마라 저거 쓰지 마라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가 자체가 엄청 제한되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굉장히 자수가 많이 들어간 항목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조금 드릴까요? 이거는 1년에 자수가 제일 많이 들어간 항목이 뭘 것 같으세요? 1년에 자수가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 한 개 항목이 큰 게 아니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창의적 체험 활동. 아까 독서도 요령 있으면 무한정도 줄 수 있어요. 독서도. 요령 있으면. 사실 학생부, 이 세특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 6번이, 죄송합니다. 7번이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이게 항목이 4개고, 4개 중에서 2개가 1000자씩이고, 2개가 500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3000자거든요. 근데, 세부능 특별사항은 과목별로 500자씩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이 여러 개니까 선생님이 많이 써주시면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얘들보다 훨씬 적게 적혀요. 왜냐면 이거는 의무과목 갖고 선생님이 쓰는데 세특은 의무과목 갖고 쓰지 않아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독서도 공통천자에다가 과목당 500자씩이라서 이것도 늘리려면 얘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과목 갖고 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의무과목을 갖고 쓰시는 게 행동성의 종합의견이라 그래가지고 맨 끝에 있는 총평란이에요. 그게 1000자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제일 많은데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제일 사실상 많이 접히는데 대부분의 학생한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율활동이 반장 활동한 거, 자치법 정한 거, 아니면 체육대회, 아니면 축제. 예. 딱 이 정도 적혀요. 그 외에 자세한 것들 되게 많은데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천자가 그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이 많다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 체험 활동, 유일하게 의미 있는 거 동아리 하나. 그런데 동아리는 500자 들어가요.
500자 들어갑니다. 동아리 활동 1개, 동아리 활동 전체가. 만약에 동아리 활동에 학생이 2개, 3개씩 했다? 요즘 학생들 그렇게도 하거든요. 더욱이 동아리가 걔들 상설 동아리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동아리 있죠. 학생들이 창설할 수 있는 동아리, 자율 동아리. 또 거기다가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서 체육 활동 같은 거 하면 거기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한 3개 정도 들어가면서 다 분산이 되거든요. 200자, 200자, 100자 이렇게 적히죠. 그러면서 서술이 되게 허접해져요. 의미 없게. 자, 그나마 선생님이 노력하기에 따라가지고 내용,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서 내용이 잘 적힐 수 있는 게 그 세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제 들어가고 어떻게 연구했는지 또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그런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상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상은 어차피 받았으면 앞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 관심사예요. 아, 얘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래도 지 스스로 탐구해봤다.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죠? 지금 여기 조별연구라고 돼 있죠.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요령 있는 학교는 이런 주제 있는 수행을 시켜서 주제를 써주고 탐구 방식을 써주고 얘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써주고 이런 걸 써주는 거죠. 요령이 좋은 학교는. 그게 특목고 자사고. 예, 그렇죠. 예, 근데 특목자사도 이렇게까지 아주 잘하는 학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무조건적인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써주려고는 하지만 요령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또 저기 아이들 네. 동아리 같은 경우 예. 서구랑 메인 동아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이 그렇죠. 오히려 하나의 몇 네네네. 그러니까 특목고나 이런 애들이 평균적으로 막 4개씩 동아리를 밀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서술은 많이 안 적혀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많이 하면 뭐가 안 적힌다고요? 왜냐면은 500자가 다 분산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건당 500자가 아니고 세특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동아리는 전체가 500자예요. 동아리를 몇 개를 했다고 넣든 상관없이 500자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네.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은 일부러 그걸로 미는 애들도 있어요.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다양성으로 미는 애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고에서는 그런 다양성으로 밀기 좋지 않아요. 뭐 특목고에서는 그게 전통적이고 걔들은 서술이 없어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량이 실제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경쟁이 심해서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신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수준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수준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식은 이렇게 주제가 등장이 돼. 애가 어떤 주제에 관심 있다. 그리고 어떻게 탐구했다. 예, 그리고 탐구하는 내용이 그래도 학생이 이런 내용이나 이런 주장들을 탐구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적힌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적는 데는 동아리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 제가 굉장히 질문 많이 받는 게 학종 준비하는데 처음 와가지고 동아리 내가 잘못 선택했대요. 내 아이가 이과에 관심 있고 특히나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쪽 가고 싶은데 학교 물리 동아리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물리 동아리 들어갔어도 서술이 허접하면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설사 독서 토론 동아리 같은 것들은 많이 있고 평이한 동아리라서 애들이 그냥 크게 경쟁 없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화학 관련 이슈 관련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고민해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간단한 최종 보고서로서 간단한 보고서라도 한 개 써봤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그게 제대로 적히면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의미하게 또 차이 나는 게 독서예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게 아래가 그 다른 유형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고 위가 이제 종합 전형이거든요. 적어도 아주 현격하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네. 조금씩은 분명 많거든요. 근데 자, 이 책을 그러면 보통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바로 그런 이런 주제 있는 탐구 활동을 했으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사실 평가하는 사람들 교수 아니면 종합 입학사정관인데 입학사정관들이 대부분 석사에서 박사죠. 논문 쓰고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탐구하는 거는 책 읽고 주제 잡아서 글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공부라는 건. 이과도 결국 논문 쓰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주제가 있는 탐구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자연스럽게 뭐로 가면 되죠? 이와 관련해서. 예, 여기서 탐구하느라 읽었던 책이 독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냥 활동이 하나가 화면적으로 탁 떨어져 있어요. 그 자체는 믿기 힘들어요. 근데 얘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다른 기록을 또 남겼고, 뭐가 연관성 있게 활동을 남겼고. 그러니까 동아리가 그래도 3년 동안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서 얘가 그래도 주제 의식 보여주는 게,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우리 사회 내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여줬다. 이런 것도 활동이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이 등장하는 것도 그 활동과 그 활동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활동과 활동이 이렇게 파편화돼가지고 학생부에 다 적혀져 있는데, 걔들이 주제의식이나 활동의 성격이나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들이 연결되면서 신뢰도도 올라가고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 활동을 연결시키고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도, 그러니까 보통 흔히 독서는 넓게 하는 게 좋냐, 좁게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파고드는 게 좋냐, 되게 넓게 읽는 게 좋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종합전형 그런 식으로 독서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생이 관심 있는 거, 나름대로 주제 탐구하고 관련 책을 넣고 나머지는 소설 같은 거요. 폭넓은 건 그냥 소설,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다른 소설이나 이런 것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코어가 해당되는 책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책을 책 자체를 독립된 영역으로 생각해가지고 뭘 찾을까. 예, 그렇게 하는 순간, 예, 종합전형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대회를 몇 개 나가냐. 대회도 학생이 그래도 상위권이라서 대회를 많이 나가면서 상을 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사실 상을 못 타거든요. 애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상이 관리되는 형태의 상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예, 일부 애들한테 이렇게 어떤 뭔가를 주기 위해서 상을 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 대회 형태를 보면은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탐구대회나 과학탐구 토론대 같은 경우는 요즘 PPT 같은 것들 만들어요. 애들이 실제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탐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PPT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발표를 합니다. 뭐가 남죠? 그리고 이제 과제탐구 보고서 대회. 이런 것도 뭐가 남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세트 같은데. 어떤 특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 과목 선생님한테 그걸 적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학교 활동이기 때문에 써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세특이 지침상에는 분명히 교과 수업이나 아니면 뭘로 쓰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행평가한 거 쓰라고 해요. 수행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항목들은 굉장히 예외사항이 많은 반면에 세특은 그게 일종의 권유사항이지, 권고사항이지, 무조건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못 적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주제 잡고, 책 읽고, 간단하게 글 써서 선생님하고 친하면 선생님은 넣어줘요. 안 친하면 안 넣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이 선생님하고 조금 어느 정도 친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분이라니까 성적 좋아하면 되는 건 아니죠. 예. 과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여주고, 선생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넣어주는 편입니다. 옛날보다는 좀 선생님들이 이런 흐름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 됐기 때문에요. 물론 안 넣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때 이제 진로 활동이나 이런 쪽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진로 활동란인데, 이 진로 활동란이 제일 이 학생부 지침과 관련해가지고 제약사항이 적어요. 진로 활동란도 첨단화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이 쓸 게 없으니까 뭐나 쓰고 있냐면 그 진로 검사한 거 있죠. 그거 해석이나 쓰고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평가하는 사람 디다도 안 봐요. 저는. 애가 진로 검사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그 진로 검사 잘 맞지도 않아요, 그거. 네? 못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탐구 활동을 했는데 안 써줘. 그럼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진로 선생님한테 가서 써줘. 이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자기 진로 관련해서 보고서를 썼다. 거기는 그냥 진로와 관련해서 학생이 한 활동이면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침상에도. 원래는 그거는 기록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진로 선생님이. 그 진로 활동란 같은 경우는 진로 선생님 써주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써줘요. 담임 선생님 써주는 게 더 낫죠. 적어도 담임 선생님은 자기 반 학생과 관리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어든 과학이든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썼으면 거기 넣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탐구 보고서도 길게 쓰는 게 아니죠. 방학하고 방학 사이, 방학 아니면은 중간하고 기말 사이라든지 이런 딱 빈 공백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생길 때 그때 잠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죠? 내용은 자세하게 안 들어갑니다. 종합전형은 포트폴리오를 낼 수 없는 전형이죠.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제하고 요약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양의 보고서 같은 경우도 그 양에 대해서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령 있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다 나가고 시간을 거기 다 할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학교는 내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정확히 내신을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그 틈새 시간에 효과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내신이 안 나오면 그냥 웬만한 비교과로는 어차피 못 뒤집어요. 그 웬만한 비교과라는 것도 사실은 인재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뭐 이상한 비교과를 해가지고 근데 그 이상한 비교과라는 게 뭐가 있나요? 학교 바깥에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바깥에 사는 거. 동사 좀 부족하고 그것도 학교에 승인을 받아야죠. 그럼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예, 기껏 해봐야 다 그런 것들이에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책 읽고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글 한번 써보고 선생님한테 드려서 기록하고 그 정도가 지금 가능한 가장 좋은 활동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나 이런 것도 수준 있는 거 찾는 게 쉽지 않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저희 학원은 그런 거 잡아주죠. 제가 합니다. 네. 저희 학원은 강점이겠습니다, 이게. 예. 뭘 담당하시는 거죠? 예, 저는 입시 컨설팅 전문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종 평가자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게 강점이죠, 그런 게. 그럼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예, 따로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무래도 수업 내에서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자,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저희가 이런 거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학부모를 위한 대입 전문가 과정이라 그래서 대입을 한 시간씩 4회에 걸쳐서 총 6시간 대입 강연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화요일 2시에 하는데 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찾아와 주시면은 아마 들으실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